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은 이번 주 후반이 유력하게 꼽히고 있습니다. 결정문을 꼼꼼하게 수정하면서 평일을 이어가는 걸로 보입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오늘로 95일째. 헌법재판관들은 8명 전원이 참석한 평일을 오늘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가운데 가장 오래 걸린 재판으로 기록되면서 선고가 이번 주는 넘기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헌재가 아직 선고일을 공지하지 않은 가운데 일단 오늘 오후 2시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사건 변론 기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남은 날짜는 이번 주 수, 목, 금요일입니다. 노무현,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탄핵 심판 전례를 비춰보면 금요일 오전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주말 직전에 선고해야 냉각기를 가질 수 있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은 통상 금요일을 선호한다는 겁니다. 재판관들은 지금쯤은 어떤 걸 고민하고 있을지 전직 헌법재판관 몇 명에게 물어봐 분위기를 파악해봤습니다. 한 전직 재판관은 헌법연구관들이 만든 결정문 초안을 두고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지 또 얼마나 중대한 위반인지 의견을 내고 논의를 거듭하고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전직 재판관은 결론이 났어도 이렇게 중요한 사건에서는 사소한 오류가 있는지 글자 한자 한자 다시 보고 정리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마지막까지 전원일치 결정을 끌어내기 위해 소수 의견 재판관들이 있다면 토론과 설득 과정도 반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위법성이 뚜렷하다는 분석이 많지만 평의는 비공개가 원칙이라 내용은 철저하게 가려져 있습니다. 평의 내용을 누설하는 재판관은 탄핵되거나 공무상 기밀 누설죄로 형사 책임도 질 수 있어 선고 순간까지 결론은 철저한 보완에 붙여질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작년 비상계엄을 앞두고 북방 한계선 NLL 인근에서 공격 헬기인 아파치 부대를 동원해 적을 자극하는 훈련이 여러 차례 이뤄졌습니다. 누구나 도청할 수 있는 일반 통신망을 이용해서 적을 타격하라는 교신까지 했는데 조종사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얻으려 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김지인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서해 최북단 백령도 인근에서 통합정보작전이란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 승인 아래 공격 헬기 아파치 부대와 해병대, 공군 전투기가 동원됐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훈련 수위가 사뭇 달랐다는 내부 제보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이 확보했습니다. 훈련에 참여한 복수의 아파치 조종사들은 이례적으로 NLL, 북방 한계선을 그대로 따라 비행해 이 정도로 적을 자극하는 게 이상하다 싶을 정도였다. 등산곳 등 북한군 기지에서 불과 2에서 3km 떨어진 곳까지 비행해 북한 어선이 보일 정도였다는 겁니다. 더 이상한 건 통신망이었습니다. 훈련 도중 적을 타격하라는 교신이 오고 갔는데 도청을 방지하는 비화 통신이 아닌 북한뿐 아니라 누구도 도청할 수 있는 통신망을 이용했던 겁니다. 아파치가 참여한 통합정보작전은 훈련 장소를 바꿔가며 지난해 6월과 7월, 8월에 이어 비상계엄 직전 11월까지 모두 4차례 진행됐습니다. 아파치 조종사들이 모두 참석한 브리핑에선 고도를 높여 적이 볼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가 확보한 훈련 비행 자료에 따르면 8월 훈련 당시 아파치 헬기들은 군사분계선 바로 아래를 비행했고 11월 훈련 때는 북쪽 방향을 향해 날아가기도 했습니다. 고도를 높여 적에게 노출되게 하라는 것이 작전의 핵심이었습니다. 조종사들마저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매우 이례적 작전이 계엄 직전 실행되었습니다. 합참은 전투기 및 공격 헬기의 활동은 정상적인 작전이었고 세부 사항은 작전 및 군사 보안에 관련돼 있다고만 답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수뇌부 지시에 반발했던 부장급 간부를 해임하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 대통령 석방 이후 인사 보복이 현실화된 가운데 경찰은 김성훈 차장에 대한 4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홍희표 기자입니다. 지난 1월 말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대통령 경호처 경호 3부장이 가림막 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경호처 내부 상황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현장 지휘관들은 2차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3부장은 영장 집행 저지 지시에 맞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사퇴까지 요구하며 가장 적극적으로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경호처가 징계위원회를 열고 업무상 비밀 유출을 이유로 경호 3부장에 대한 해임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최고 수위인 파면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인데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결정을 받아들이면 3부장은 해임됩니다. 경호처는 3부장이 경찰과 만나 내부 정보를 전달했다는 입장이지만 3부장 측은 기밀을 누설한 게 전혀 없다며 본보기성 징계가 의심된다고 반발했습니다. 반대 의견 같은 거 피력한 거에 대한 일종의 찍어내기? 말 안 듣는 사람에 대해서 약간 입막음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경찰 관계자도 경호 3부장과 경찰 측이 경호처 내부 정보 이야기는 나누지 않은 걸로 안다고 반박했습니다. 많이들 놀라고 동요했다고 합니다. 지도부의 의견에 이제 반대하거나 저항하는 입장을 보일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임될 수 있다라는 것. 위법한 명령을 내린 자가 이를 거부한 공무원을 해임하는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온 가운데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차장에 대해 4번째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송희표입니다.